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기업은 Y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Y솔이라는 기업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Y솔이라는 기업, 이 Y솔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Y솔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Y솔이 만드는 제품의 수가 다양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기업이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다트의 전자공시에 이 Y솔의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Y솔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소우 필터, 듀플렉서, GLM 모듈 등의 제품을 제조한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우 필터 이게 뭐야 이게? 톱, 필터, 여과기, 톱 여과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는 거야? 휴대폰 통신 시 필요한 부품이래요. 자, 특정 주파수를 필터링 한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 이 Y솔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만드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살펴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Y솔에 대해서, 이 Y솔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Y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자, 이 Y솔이라는 기업은요,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사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딱 10년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 Y솔이라는 기업의 업력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무려 1992년으로 올라가고요. 그때부터 Y솔이라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했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삼성전기 안에 어떤 이 제품을 만드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 제품과 관련된 부서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Y솔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삼성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게 200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탄탄한 내공을 쌓다가 2008년에 따로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Y솔이라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기업은 아니고요. 이 삼성전기라는 기업을 통해서 밑거름을 오랫동안 쌓아올 수 있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Y솔이 만드는 제품이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Y솔이 만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몇 개 기업이 안 됩니다. 몇 개밖에 안 되는 기업만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기업들이 모두 일본에서 내노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라타 전자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전자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TDK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TDK는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CATL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터리 업체가 있죠. 그 CATL과 또 ATL이라는 유명한 배터리 기업이 있어요. 그들 기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일본의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 요 타이오 유덴이라는 유명한 일본 기업의 자회사인 TYMT라는 기업. 자, 그리고 파나소닉. 굉장히 유명한 전자 그리고 배터리 회사죠. 자, 이 파나소닉의 자회사인 PED라는 기업. 이렇게 총 4개의 기업이 사실상 이 Y솔이 만드는 제품을 꽉 쥐고 과점 체제를 가지고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들 유명한 일본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오직 Y솔만이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이 부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파느냐? 자, 2010년쯤이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아이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께서는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피처폰, 예를 들면 햅틱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계셨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최강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노키아라는 겁니다. 이 핀란드의 아주 유명한 기업이었죠. 세계 핸드폰 시장 점유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마무시한 기업이었고요. 그 외에 소니 아니면 LG전자 그리고 삼성 같은 기업도 있죠. 그리고 블랙베리 같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많은 핸드폰 기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핸드폰 기업들에 주로 일본 업체들이 만든 부품이 납품되고 있었고요.
그때 이 삼성전자는 또 누굽니까? 아래에 또 삼성전기라는 기업을 데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부품을 내재화시킨 거예요. 즉 국산화시킨 거죠. 삼성전기를 통해서 15년이 넘도록 국산화시키고 제품 개발을 해오고, 그리고 그 개발된 제품들을 이 삼성전자용 핸드폰에 납품을 하다가 2008년에 삼성전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지금의 Y솔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의 Y솔은 최대주주가 누구냐? 대덕이라는 기업입니다. 대덕 많이 들어보셨을 법도 합니다. 유명한 기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쵸? 원래 이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있다가 이 대덕이라는 지주사 그리고 대덕전자라는 사업회사로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됐고, 이 Y솔이 그 중에서도 이 대덕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덕이라는 그룹은 어떻습니까? 이 전자 부품에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규모가 나름대로 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잡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 Y솔의 사업 보고서로 들어가서, 자, 이 중에서도 이 듀플렉서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소우 필터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 10이라는 폰이에요. 굉장히 예쁘고 성능도 좋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뒷면이 반짝반짝한 게 아주 예쁜데, 자, 이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무선 통신을 하죠. 내가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걸면 신호가 무선으로 오고 갑니다. 자, 근데 이 핸드폰에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부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요? 안테나예요, 안테나. 이 안테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신호를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안테나라는 부품이 핸드폰 내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여러 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 통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화 통화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통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안테나가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부품 수가 늘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테나들끼리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테나 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의 핸드폰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자, 내가 전화를 걸면 신호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걸면 신호가 들어올 건데 이때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를 한 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모두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안테나 개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신호용 안테나 따로, 들어오는 신호용 안테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가 모두 하나의 안테나 안에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들어오는 신호랑 나가는 신호가 막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의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섞인다는 겁니다. 섞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신호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어떤 작업부터 해줘야 되냐면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 신호는 들어오는 거 전용이야. 이 신호는 이제 나갈 신호야.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부품이 듀플렉서라는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듀플렉서라는 부품은요, 신호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나가죠. 자, 이 신호를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는데, 자, 들어오는 신호, 나가는 신호는요, 각각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막 신호들이 막 지글지글 막 진동하는데 그 진동수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듀플렉서라는 부품 안에는요, 여기 하나 필터라는 부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요. 신호가 들어와서 일로 들어오죠. 너는 들어오는 신호야, 통과해 라고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요. 또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신호가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로도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도 가는데 여기서 필터가 딱 막고 있어가지고 너는 통과를 못해 하고서 딱 걸러내 버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갈 때에는 나가는 신호만 너만 통과할 수 있어, 딱 이렇게 통과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필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 동시에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를 분리해주는 부품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가는 신호 따로, 들어오는 신호 따로 안테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전자기기 중에 들어오는 신호 따로 나가는 신호 따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 경우에는 듀플렉서라는 부품이 당연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을 전략해주고 이 안테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신호의 간섭을 최소화시켜주는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듀플렉서라는 부품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도 이 무라타전자, 그리고 이 RF360, 얘가 이제 누군가면 퀄컴이랑 아까 TDK라는 기업 잠깐 말씀드렸죠, 일본 기업. 자, 이 두 개가 조인트 벤처로 합작돼서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RF360이라는 기업, 그리고 타이오 유덴이라는 기업,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와이솔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 듀플렉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와이솔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듀플렉서를 만듭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부품이라고요? 하나의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신호랑 나가는 신호를 분리해주는 부품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